잠깐 생각해보자. 교양, 마음, 친절. 인도와 비슷한 후진 사회에 가보면 서비스라는 사실이나 인상을 느끼지 못한다.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이쪽이 약간 당황할 정도이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가 생긴다. 7,000원짜리를 사면서 10,000원권을 내주면 10,000원 받겠습니다. 3,000원 거스름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받는다. 외국 여행을 할 때는 칫솔과 잠옷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관이나 호텔에 머물 때 칫솔이나 잠옷이 필요 없다. 대개가 준비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서비스에는 약간의 의아심이 풍긴다. 마치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이며 어떤 때는 서비스의 기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일 북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여행객들은 그들의 정중한 자세와 인간적 대우에 존경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다. 또 친절이 수단화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양과 인품이 높기 때문에 친절 이상의 무엇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일까? 후진국의 실정을 약간 벗어나는 위치쯤이 될 것 같다. 아직 서비스를 몸에 밴 정도로 하지도 못하며 서비스의 정도를 충분히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하고 있다. 그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비스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교양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언제 어디서나 손색이 없으며 교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서비스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도 교양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지도 않으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정에서 자랄 때 교양에 관한 교훈과 자세를 듣고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우리들 가운데 인간적 교양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는가? 북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양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서비스를 얘기하지 않고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점잖은 서비스가 자연히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도 여성들의 교양은 대단히 까다롭게 여긴다. 그래서 다도를 배우며 인사법을 익히면서 자란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 교양의 수준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양의 문제를 깊이 배운 바가 없다. 또 교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랐다. 그런 우리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면 자연히 허점이 드러나며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오해를 받는 때도 생긴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 일하게 된 우리는 우선 우리들 자신이 교양을 갖춘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양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교양이 없는 인간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을 수 없으며
교양이 빈곤한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정에서도 사랑받거나 화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위한 서비스 이전에 우리들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교양이 있는 인간으로 자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다. 둘째로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모두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 내가 잘 살기 위해서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서비스맨이 되지 못한다. 일의 목적이 나를 위하고 돈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지로 당분간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서비스다운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격조 있는 서비스나 상대로부터 동등한 대우와 자격을 인정받는 서비스는 하지 못한다. 서비스가 거북스러워지며 마지못해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 자격지심을 갖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면 진정한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위해주며 손님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와 자세에서 서비스는 깊은 뜻을 갖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손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손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직장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첫째, 직장이 둘째, 손님은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공무가 귀하고 국민은 둘째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다. 만일 우리가 손님이 첫째이고 직장 일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비스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는 자기를 위한 일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바쳐 손님을 위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일에 임한다면 서비스는 자연히 정중하고 가볍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님으로부터도 친절과 존경을 받는 법이다. 비록 손님들 중에는 인격의 빈곤이나 교양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양 있는 자세와 인간적 성숙성이 이런 서비스를 대한다면 손님들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며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블에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 위해주는 정신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며 서비스는 그 하나의 표현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